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3분입니다. 야간 선물은 2.6포인트, 예, 2.6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328.90. 자, 월봉에 328.90을 적용을 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얼마냐? 331.84요. 331.84. 자, 요 위치가 331.84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매도가예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자, 고가는 여기 있고 저가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근데 봤을 때 하단선으로 저가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상단선으로 고가를 방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단선으로 저가를 방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벤이 아래로 눕고 있어요. 요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는 매수하기 힘들 거다. 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월봉으로는 매수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매도는 잘 고민해 보세요. 예, 매도는 잘 고민해 보세요. 끝나요, 이번 달에 12월에. 예, 마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차트를 볼 필요 없어요. 12월물은 12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만 보시고, 예, 그 다음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월물이 교체되죠.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 건데 보세요. 주봉에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325.62. 자, 여기요 325.62에 있고, 그 다음에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냐? 331.55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331.8이었죠? 이게 월봉, 이게 주봉. 예. 이 정도 수치까지는 지금은 노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 점선을 썼잖아요. 여기도 점선을 썼고, 그러니까 안 쓴 실선과 실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은 325.62에서 331.55 박스인 거예요. 예? 이렇게 박스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겠다 그러면 325.62 아래에서 저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되고, 반대로 예,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331.5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자, 이 고가를 넘을 거면 이 고가를 넘을 거예요. 예? 이 고가를 넘을 거면 이 고가를 넘을 거고, 이 고가를 넘지 않을 거면 이 고가도 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334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334만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고가가 334만 안 넘으면 매도를 하셔도 되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34. 네, 334만 안 넘으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선물 기준이에요, 선물. 예? 아니, 현물. 코스피 200 지수 기준입니다. 선물의 위치는 좀 다를 거예요. 자, 하단선이 전종가에 있고요. 네,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332.11.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면 332, 331.82, 331.5, 예, 다 그 정도 수치까지는 상승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도달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제 거기를 찍고 음봉을 내느냐?
거기를 찍고 양봉을 내느냐? 예. 이제 그게 이슈예요. 자,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예?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화, 수, 목은 상방인데 나머지 날짜는 다 하락에 유리해요. 자, 여기서 상방으로 가는 방법이랑 하방으로 가는 방법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설명은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자, 지금 저가는 상방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하방이에요. 고가랑 종가는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매수인 거예요. 자, 금요일보다 월요일이 저가가 높으면 매수, 화요일이 월요일 저가보다 높으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매수 전략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매도는 뭐냐면 만약에 화요일에 고가를 내렸다, 그러면 매도예요. 응? 화요일에 고가를 내리면 하방이 유리해요. 화요일에 고가를 낮추면 하방에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종가는 싹 다 6개가 1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7개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종가가 하락하면 예, 금요일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종가가 상승해도 화요일날 종가가 하락하면 예, 금요일 종가보다 낮아지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끝났어요. 예? 그러면 요 종가보다 화요일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금요일 종가보다 낮아지는 거고 주봉 종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월화수목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똑같아요. 종가가 한 번이라도 내리면 예. 이번 주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종가가 무조건 계속 올라야 돼요. 지금 상승하는 방법은 계속 종가가 오르고 계속 저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응? 하락하는 방법은 종가가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고가는 화요일날 내려야 됩니다. 화요일날 고가가 내려야 좋아요. 자, 분기봉은 할 얘기가 없고, 분기봉 이거 있잖아요. 예. 자, 347.12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건 분기봉이 저가를 깬다라는 예,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이미 저가는 깼고 매도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할 게 없죠. 분기봉으로 그냥 매도하면 버티는 거예요. 그 외에 전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 얘기 없는 거죠. 매도한 사람이 청산을 하든지 뭐 포기를 하든지 그것만 남은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6이잖아요. 2.6이니까 8.05 8.05요. 2.6이 올라오려면 2.6 예, 8.05가 되겠네요. 그러면 328.05를 적용하면 바로 위에 상단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331.37. 예? 자, 331.37. 저가 방어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이건 부러져요. 이격 볼펜도 부러지고, 볼펜은 여기 있습니다. 볼펜은 311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깨면 311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331.35였나요? 예, 그 정도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보세요. 요 위치 331.34 그러니까 331.35까지는 다 노리는 거예요. 예? 331.35까지는 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선은 324.76 정도 됩니다. 그 위에 하단선이 하나 더 있어요. 326.95. 그러니까 매수하신다 그러면 326.95에서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331.25 얼마였죠? P4 39
그러니까 331.4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버티느냐 밀리느냐를 결정하겠죠. 여기서 밀리면 다시 내려와가지고 종가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334만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수치는 331.39에서 334 사이, 이 공간이 매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가를 넘을 거잖아요. 사정상 금요일 고가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금요일 고가를 넘고 만약에 윗꼬리를 달든 아니면 윗꼬리를 안 달든 화요일에 고가만 낮추면 돼요. 화요일에 고가만 낮추면 저는 하방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매수하고 싶으면 전종가 정도, 전종가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매도는 말씀드렸다시피 331 라인보다 높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고가를 낮추면 그때 매도 전략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요일이 정말 엄청 중요한 날이네요. 화요일날 고가 낮추고 종가를 하락시키면 제 판단에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번 주 종가 아래로.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치열한 날짜는 화요일로 보입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종가 하락하면 뭐 그 뒤에 4일은 하락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요 화요일에 종가를 상승시키는지 하락시키는지. 결국 이제 월요일 상승할 때 외국인이 선물로 쳐올리고, 현물을 소폭 매도하거나 소폭 매수하면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걸 선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현물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뭐 한 500억, 600억 정도 매수하거나 아니면 한 200억 정도 매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티도 안 나는 돈을 들이밀고, 뭐 올리는 건 이제 기관이 올리겠죠. 기관이 한 뭐 1,500억, 2,000억 매수해가지고 합쳐서 개인은 이제 3,000억 미만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은 그죠? 1,000억 미만대의 매수거나 매도거나, 기관이 한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매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화요일날 종가 내리는데 외국인은 부담이 없겠죠. 제 의도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봉. 자, 봉에서 상승하기 좋은 봉과 하락하기 좋은 봉이 있어요. 하락하기 좋은 봉은 어떤 봉이냐? 윗꼬리 음봉, 장대 음봉. 상승하기 좋은 봉, 아랫꼬리 양봉, 장대 양봉. 이걸 잘 활용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봉을 그리면 이건 상승이에요. 그죠? 이건 상승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길게 그리면 상승에 유리해요. 자, 근데 똑같은 봉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 여기 아랫꼬리 안 그리고 의도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윗꼬리만 그랬어요. 얘는 저가 방어하기 쉽지 않아요. 얘는 저가 방어하기가 쉽지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상승봉이 아니에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봉을 그릴 거면 이렇게 그리든가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1번을 그리든가 3번을 그려야 돼요. 2번을 그리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봉이 딱 시작했는데 저가를 낮추지 않아, 의도적으로 저가를 낮추지 않고 그냥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장대 양봉을 그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대 양봉을 못 그리고 331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그린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저가를 높여서 깨지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왜? 일봉은 저가를 깨야 하락하니까. 이해되셨죠? 다음, 시작했는데 찍고 위로 올라갔다가 쳐맞고 이렇게 끝났다. 이건 하방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윗꼬리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 양봉인데 약간 단봉이 나오면
상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2번과 4번은 상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1번과 3번은 일단 상방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에 개파락이 오느냐, 보합 이상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보합 이상이면 저가를 방어한다는 거고 1번과 3번은 개파락이 나오면 이렇게 그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고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봉이 그려져야 되는지, 저가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는 이런 봉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어떤 봉이 그려지는지를 잘 보세요. 자,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냐? 현물은 어마어마하게 파는데 왜 선물을 매수해서 끝나느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월요일은 올리려고 하나 보죠.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들고 있고 현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건데 선물을 매수했으니까 그 선물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해야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결국에는 선물을 매수했고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선물은 위를 보고 현물은 아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선물로 땡겼다가 선물을 딱 정리해버리면 현물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현물 매수죠. 외국인이 현물을 강하게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반등인 겁니다. 뭐 이게 상승으로 가거나 그러기 쉽지 않아요. 워낙 많이 팔았어요. 지금 21조 7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21조 7천억 고점 대비. 한두 푼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자, 월봉은 얼마가 올라야 되냐면 14,555죠. 14,555에서 곱하기 1.16 1.16입니다. 14,790원. 14,790원. 자, 14,790원이면요. 뭐, 이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매수가가 여기 있어. 저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가가 없고요. 월봉은 매수가가 없어요. 그냥 딱 잘라서 15,063원 위는 매수 없다. 15,063원 위는 매수가 없습니다. 그 위는 보유하시든지 파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고 매수는 없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 15,083원이었죠. 15,086원입니다. 15,086원. 그러니까 여기도 15,086원 위로는 없어요. 매수할 수가 없어. 그 위로는. 매수하고 싶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14,509원인데 여기 오면 실패한 걸로 보고요. 매수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 14,728 요 아래에서 저가 안 깨지면, 주봉 저가 안 깨지면 매수를 하시고 15,080원 넘어가면 포기한다. 포기한다입니다. 그 위 가격은 보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꿈도 꾸지 말자. 이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일봉으로는 여기 14,928, 그 다음에 여기가 15,080이잖아요. 그러니까 15,080 넘어가면 매수는 없어요. 매수는 없다. 매수하고 싶으면 일봉은 금요일 종가 부근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고버스. 고버스는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월봉이죠. 월봉. 월봉이에요. 분기봉은 사실 뭐 그냥 이건 매수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 2,505원이잖아요. 2,505원에서 곱하기 얼마를 빼야 되냐면 1.6%가 빠져야 돼요. 40원 빠져야 됩니다. 40원.
그럼 65원이죠? 2465원. 이거 이격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격이 네. 어차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해소된 거예요. 자, 매수가 얼마예요? 2385. 네? 매수하고 싶으면 2385원에서 저가 사입니다. 네, 이제 고가를 넘으면 다음 목표가는 여기에요. 여기 2897이니까 2900원. 자, 2900원을 목표가로 2900원. 네. 그러면 저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 여기네요. 여기 2,900원을 기준으로 2,440원. 2,440원이면 이렇게 딱 봉이 완성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네, 물론 제 희망사항이죠. 자, P4만 봅니다. P4 여기 있어요. 여기 네. P4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2,410원. 네. 2,410원이에요. 저가만 안 깨진다면 2,410원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와, 위성 엄청나게 찍어 누르네요. 자, 저까지 기기 어렵겠죠? 여기도 2,415원. 그러니까 다 그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다 거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코스피 200 지수 상단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월봉의 상단선, 주봉의 상단선, 코 200 기준으로 331점 땡땡이 있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이 오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요일날 고가 낮추면 매도하세요. 네? 화요일날 고가 낮추면 매도하세요. 화요일날 고가가 낮아질 거라고 판단되시면 월요일 고가에서 매도 치시는 거죠. 네. 매도의 위치는 331점 땡땡에서 334 사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이렇게 된다고. 매수 전략은 예, 주봉의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응? 주봉의 저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에 월봉을 봐야 되는데 월봉의 저가랑 주봉의 저가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주봉의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주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월봉의 저가도 안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주봉의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매도자는 331점 땡땡에서 334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시나리오로 봐서는 뭐 제 기준에는 크게 오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2.6포인트가 올라도 상대적으로 상단선의 위치는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인에선 어쨌든 331 라인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건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다시 세팅이 되잖아요. 월 단위로. 그래서 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데 3천억 미만이었으면 좋겠고, 외국인은 매수를 한다면 1,000억대 미만이면 좋겠고, 매도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해되죠? 그냥 매수하신다면 기관이 매수를 2,000억 하거나 3,000억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을 마감해 준다면 외국인은 하방을 계속 노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서 3,0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제 분석을 무시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돈의 흐름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무시하고 제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월봉 338.05, 328.05. 이걸로 했을 때 아까 정확한 수치가 얼마였는지 보여드릴게요. 331.37. 자, 331.37이요. 자, 이제 331.37이라는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월봉의 상단선 위치예요. 월봉의 상단선 위치. 그 다음에 주봉의 상단선 위치를 또 볼게요. 주봉의 상단선 위치.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도대체 그 숫자가 뭐냐. 331.39. 39나 37이나. 예. 그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7, 39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334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2시간 봉이에요. 예? 2시간 봉인데 이 숫자는 이 고가를 안 넘죠. 예? 이 고가를 안 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 고점을 훼손하는 게 아닌 거죠. 331까지 가도 이 고점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점이고, 그러면 얘가 데드를 내야 되는 수치가 얼마냐면 328.12예요. 자, 만약에 만약에요, 월요일에 종가가 328.12보다 높아. 그럴 수 있죠. 예? 월요일에 종가가 328.12보다 높아요. 그럼 화요일에 데드가 나면 종가가 하락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 120분 봉이에요. 데드가 났으니까 여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데드를 내거나, 여기서 데드가 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데드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데드가 나려면 328.12이어야 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나 월요일날 데드 낼래? 그럼 월요일날 데드 값은 얼마예요? 325.07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을 못 넘으면 데드가 날 거잖아요. 예? 지금 만들어진 봉의 고점을 못 넘으면 데드가 날 건데, 데드가 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가 328.1이고 325.07이란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325.07보다 높으면 화요일에 데드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월요일 종가가 328.12보다도 높으면 화요일날 데드 내야 될 때 종가가 하락해야 될 수도 있어요. 월요일 종가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요일 종가가 깨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논리인지?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334까지 가면, 자, 월요일 334까지 가면 골드가 나죠? 골드가 나잖아요. 화요일
화요일도 334까지 가면 골드가 나요. 예? 자, 월요일의 골드 값은 332.83이고 화요일의 골드 값은 332.2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종가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가 기준. 그러니까 종가로 332.83을 넘지 못하면 데드예요. 데드 상태라고. 332.83을 넘지 못하면. 근데 상단선의 위치가 331.37에 있죠. 이 얘기는 240분봉의 골드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봉이나 월봉이 240분봉의 골드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6포인트가 올라도 334를 넘어가지 않는 한, 예? 지난주 고가를 넘기지 못하는 한 상방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결국엔 331.37을 찍더라도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31.37이 240분봉의 골드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화요일에도 여기잖아요. 332.21이니까 결국에는 332를 넘지 못하면, 종가 기준으로 332를 넘지 못하면 상방은 아닌 거예요. 월화 합쳐서.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들어가면 이제 330까지 빠지잖아요. 이제 330대까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내릴 거면 수요일이 되기 전에 내려야 되는 거죠. 올리고 싶으면 330대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올리고 싶으면 그냥 330대에서 버티면 돼. 330대에서 버티면 위가 열려요. 그러면 한 334까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330을 넘어서 수요일까지 계속 종가가 버틴다. 종가가 수요일까지 33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만들어진 요 저점, 316에 있는 저점이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될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330대를 못 올라가. 330대를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라는 건 지금 316.14인가요? 14? 네. 316.14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수요일 이후로는 기준선 26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화요일날 결판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332대로 올라서든가 아니면 화요일날 조 터져가지고 330 밑으로 내려 꽂든가. 아마 내려간다 그러면 328보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종가가 332대 위에서 버티느냐, 328 아래로 내려 꽂느냐가 다음 주에 최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간 선물 상승으로 일단은 330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간 뒤에 이제 버티느냐 무너지냐에 따라 화요일날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 타겟은 11월달 저가가 되겠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제 입장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상방을 보시는 분은 저가가 계속 높아져야 되고 종가도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종가는 한 번도 하락하면 안 돼요. 종가는 단 한 번의 하락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종가는 무조건 상승해야 되고요. 종가가 하락하면 금요일 종가 아래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2024년
7월 11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26조를 매수했고 개인은 18조를 매도했어요. 2024년에만. 지금 개인은 3.7조인가 남았어요. 매도 금액이 18조에서 3.7조 정도 남았으니까 15조 3천억 정도를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26조에서 제가 잘못 설명했나 보네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할게요.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뭔가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디다 기록을 해놨는데? 네, 여기 자금 추적. 11월 28일에 개인이 3.9조고 외국인이 4.6조예요.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는 얼마지? 잠깐만요. 어제 기준으로 기록된 게 없나? 3.3조. 그리고 외국인이 4.3조입니다. 그러니까 26조? 26조에서 4.3조가 남았으니까 얼마죠? 18조인가요? 26에서 4.3이 남았어요. 26에서 22조를 판 거네요. 예, 22조 원을 팔았어요. 응?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재 현물을 22조 원을 팔았어요. 22조 원. 예, 22조 원을 팔았고, 예, 개인은 18조에서 3조 남았으니까 15조를 산 겁니다. 14조 7천억 원 정도를 산 거고, 외국인은 21조 7천억 정도를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다음 주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금액이 작거나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금액이 작으면 지금 0.8%가 올랐는데 돈의 규모가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애매하게 금액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에 외국인이 현물을 판 금액이 7천억 정도 팔았어요. 거의 7천억대를 팔았는데 뭐 한 2천억 매수한다. 그러면 뭐 감사하죠.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훨씬 더 비중이 낮으니까. 외국인이 다시 2천억을 팔면 되잖아요. 2천억을 샀어도 2천억을 팔면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요. 1천억을 샀어도 1천억을 팔면 뒤집을 수 있다고. 근데 5천억 이상 사면 뒤집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2.6포인트 오른다라는 그 사실보다 외국인이 거기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실어줄 거냐,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월요일 됐는데도 삼성전자는 예전 그대로 죽도록 매도하고, 예. 그리고 현물 사는 거 쥐뿔도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선물만 가지고 막 5천억 샀다가 막판에 3천억 정리해버리고 2천억 막 남기는 그런 거래를 한다 그러면 11월 달에 했던 그런 거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매도세만 계속 유지한다면 330일을 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제 지금 입장에서 돈의 흐름을 예단하기엔 어려우니까 차트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개인의 자금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상당히 신뢰도가 올라갈 거고, 반대로 뭐 개인이 현물 막 미친 듯이 매수해서 막 1조 원 매수했다, 그러면 제 분석은 싹 다 잊으시고 개인적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잖아요. 여기서 비상사태는 월봉의 저가가 깨지는 겁니다. 월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월봉의 저가 316.14? 14인가요? 11인가요? 거기가 깨지면 그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316.14입니다. 316.14가 깨지면 그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매수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